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치유농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 치유농업의 개념과 그리고 효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1년도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치유농업에 대한 분야입니다. 농진청에서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에 아주 큰 예산을 편성했어요. 치유농업 이 사업 내역을 보면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긴데요. 치유농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진흥청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좀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냐,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치유농업은 텃밭에서 식물을 기르고 그리고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텃밭 활동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3월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이라는 분야가 효과가 굉장히 많고 이런 거를 인증을 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치유농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복지적인 분야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이 치유농업이라는 게 사회복지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조금 더 사람을 조금 더 사람답게 조금 더 힐링하고 조금 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농업을 하면서 그리고 효과는 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 책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치유농업이 무엇인지, 지금 요 농촌 자원을 통해서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또 건강 이런 것까지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원이 있고, 그리고 요거 기원이 어떤 거냐면은 흙을 만지고 햇볕 쬐고 흙을 만지면서 채소를 기르면서 행복을 느끼고 조금 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움직이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근육도 발달시키고 이런 부분을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인 치유 농업도 있고, 그리고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농업, 요즘 많이 지치고 어려운 부분을 조금 녹색 부분, 농업이라고 하면은 녹색이 주로 사람에게 포근함을 주고 조금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농업이 그런 색깔을 많이 이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텃밭을 가꾸기, 그리고 학교 텃밭, 그리고 원예 치료, 그리고 실내 정원, 그리고 실외 정원, 그리고 산림치유, 농촌다움 자원, 농축수산물 기능성, 그리고 요즘에는 동물로서 치유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동물에서 또 곤충도 요즘에는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곤충을 이용한 농업치유, 그리고 자연체험을 통한 치유, 그리고 확대되고 있는 농업치유. 요게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이라는 일을 가지고 조금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치유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실내 정원을 꾸미고 실외 정원을 하고 그리고 산림치료 그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치유 농업은 생산성을 위한 농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키우면 사과를 많이 상품성이 좋은 사과를 따서 판매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과를 키우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좀 치유를 받는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사성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뭐 하루에 4시간씩 활동을 하면서 인슐린 분비도 조금 조절을 하고, 스트레스 이런 거, 이게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이게 노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자연적인 일을 함께 하면서 이게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운동이 되고 근육이 발달되면서 비만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 1회 이 2시간씩 이렇게 텃밭 활동도 하면서 불안감도 줄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내려가고, 또 우울감도 조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노인들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무료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다들 달라요. 이제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활동이 조금 가능하신 분도 있지만 또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분들에게 맞게 이제 조금씩 다르게 아마 처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활동도 가능하신 분들, 하지만 요거는 강요적인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거는 내가 농업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을 치유하는, 어떻게 보면 농업을 도구로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조금씩 이제 잎을 색깔별로 단풍이 지면 그 단풍 잎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스크랩을 할 수도 있고, 색감을 여러 가지 뭐 은행잎 노란색, 빨간 단풍잎 이런 걸로 자연적인 색감을 얻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뭐 햇빛도 보시면서, 그리고 풀도 뽑는 이런 행위가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 노인분들한테는 이 소근육도 발달시키고 조금 더 활동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울감도 좀 줄어들고, 움직이시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률도 조금씩 줄여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도 굉장히 심한데, 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텃밭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가해학생의 폭력성, 그리고 피해 학생 우울감 이런 것도 좀 많이 감소가 됐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 농업에 대한 효과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 치유 농업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이미 치유 농업이라는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 약자분들이 치유 농장에 가서 조금 본인을 이렇게 요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다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의사와 면담을 해서 그 의사와 면담을 한 다음에 나는 치유 농업에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료와 치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같이 풀을 뽑는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풀 뽑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있다 보면 풀도 뽑게 되고,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과 햇빛도 이렇게 쏘이고, 그냥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치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부분이 작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축산, 같이 동물을 키우는 일도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유 농업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치유 농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립하고, 그 다음에 치유 농업을 조금 더 발달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유 농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치유 농업이라는 게 주위에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빨간색, 노란색 이런 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분 좋아지시도록 오늘은 치유 농업에 연계해서 스칸디아 모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스칸디아 모스를 통해서 소품을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스칸디아 모스 소품 만들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박스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함께 치유 농업에 관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해볼 거는 스칸디아 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 오늘 소품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받으신 분들 중에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을 받으신 분들 계시고, 또 저런 모양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만드는 방법은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응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요 상자를 받으셨는데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이런 나무 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스칸디아 모스라는 거예요. 이 스칸디아 모스는 북유럽 지방에서
자라는 이 천연 이끼인데 서늘하고 조금 습한 지역에서 나는 천연 이끼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 이끼에 미네랄 가공을 해서 색깔을 조금씩 이렇게 입혀준 이끼입니다. 요 이끼는 순록이 먹고 산다고 해서 순록 이끼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거는 뒤에 설명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소품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 목공용 풀이거든요. 그래서 요 풀, 네,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한데요.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물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물은 지금 나무틀이 나무 모양도 있고 또 다른 모양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영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저는 요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뒀기 때문에 요 나무와 이 사슴 모양으로 지금 실습을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스칸디아 모스를 이 나무 틀에다가 꾸며주는 이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칸디아 모스를 먼저 꺼내서, 요거는 진짜 이끼거든요. 그래서 이 이끼에 지금 솔잎 같은 것도 있고 불순물들이 조금 있어요. 요런 이게 이끼기 때문에 옆에 솔잎 같은 거, 요런 부분들 지저분한 불순물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요런 부분, 요런 것들은 같이 놓으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줄 수도 있지만 나는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조금 거뭇거뭇한 부분은 지금은 보기 싫으시면 제거를 해 주셔도 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다가 이제 두고 이렇게 더 보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자연스럽게 이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트리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과 빨간색을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틀은 또 다른 색깔을 분배했기 때문에 요 받으신 요 스칸디아 모스 색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먼저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여기 부분과 요 부분은 초록색 이끼를 사용하고, 요 중간 부분은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근데 요거는 다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빨간 부분을 큰 부분에 놔야지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개성 있고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로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간 스칸디아 모스를 중간에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여기 중간쯤에 놔야지 하고 놓고, 그리고 초록색 요 스칸디아 모스는 여기다가 한번 놔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록색으로 한번 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고 하고, 여기 입 정도는 이렇게 빨간색을 잠깐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요대로 붙이면 너무 길어서 요게 조금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을 때 가장 예쁜 부분이 위로 올 수 있게 조금씩 잘라줄 거예요. 1.5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예쁜 부분, 이게 조금 굵고 두꺼운 부분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예쁜 부분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윗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이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놔주려고 합니다. 예쁜 부분이 위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들이 위로 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길죠. 그럼 길면 너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짧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으시고, 빨간색도 지금 봤을 때 가장 예쁜 부분이 위쪽으로 올 수 있도록 모자른 것 같다 싶으면 추가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여기를 대보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겠다 싶은 부분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길면 이렇게 올라오면 또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보다 조금 더 올라온다 싶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똑같이 한 것처럼 길이를 맞춰서 예쁜 부분이 위쪽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잘라서 구성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길이를 여기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네.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남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채우다 보면 모자랄 수가 있으면 그때 또 정리해서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여기를 깨끗하게 매끄러운 표면에 먼저 붙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풀이거든요. 요 풀을 갖고 계신 가위로 요 끝부분을 조금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풀을 여기 스칸디아 모스를 풀을 이용해서 이 틀에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풀이. 그래서 조금씩 짜서 골고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나무 막대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씩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이 안쪽도 발라주시고 요 지금 풀이 지금 하얀 우유 색깔인데 이게 굳으면 투명하게 변해서 이렇게 발라주신 풀 위에 요 아까 잘라둔 스칸디아 모스를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지금 요거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풀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스칸디아 모스를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풀을 짜주시고요. 제가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렇게 좀 약간 모양이 안 예쁘면 네. 가위로 이렇게 다듬어도 되나요? 네, 맞아요. 여기 써 있어요. 그 가위로 다듬는 거. 지금 설명서에 이게 요거 하고 나서 가위로 다 다듬어야 돼요. 모양 예쁘게.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올라왔다 그러면은 가위로 오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정성 들여서 막 길이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연이 있기 때문에 균일하지 못해서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시다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 잡고 지금 전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가위로 이렇게 가위질을 해주시면 돼요. 모양을 울퉁불퉁하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봐서 여기는 너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라서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대로 해주시는 게 예쁘기 때문에 이 라인대로 가위질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지금 세우시면 요거는 이따가 완성되면 세울 건데 지금 세우시면 풀이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시고 한참 굳은 다음에 세워주시는 게 좋고 요렇게 저희는 지금 꾸며봤는데 여기에 작은 소품들을 더하면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받으신 요런 여러 가지 소품이 있는데 요런 소품들로 조금 더 꾸며 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받으신 풀로 요 리본 같은 것도 나는 지금 이 리본을 어디에 달아주면 좋을까? 저는 여기 나무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요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는 요 아래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는데 요거는 배치는 자유예요. 나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달겠다 라고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살짝만 해주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해서 저는 아래에다 붙일게요. 붙이고 리본은 저는 리본은 중앙에다 붙여줄게요. 조금만 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요런 볼도 있어요. 요런 크리스마스 트리에 어울리는 볼이 있는데 요 빨간색을 빨간색에다 넣으면 색깔이 좀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요 대비되는 초록색에다가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금색을 저는 중앙에다 넣어볼래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내주었고요. 그리고 요런 눈사람이나 이런 작은 모양은 여기다가 같이 이제 세울 때 같이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트리를 이렇게 꾸며봤고요. 지금 사슴을 같이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풀이 다 마르고 이런 것도 다 마르면 그때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됩니다. 네,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만들기 어렵지 않죠? 제가 어렵지 않은 걸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받으시거나 지나서 혹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다른 모양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칸디아 모스를 색깔별로 흐린 분홍색, 분홍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요런 거를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본드를 바르고 그다음에 똑같이 배치를 해서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댁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고 얘를 오랫동안 잘 보고 싶으시죠?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 스칸디아 모스는 수분에 되게 민감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건조한 곳에 있으면은 요걸 다시 만져보면 아주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해지면서 조금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거기에다가 분무기질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얘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만약에 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스칸디아 모스가 딱딱해졌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습기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화장실 같은 데가 습기가 굉장히 많죠. 저희 샤워하고 나오거나 했을 때는 습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다가 요거를 한 몇 시간 이렇게 세워 두시면은 그때 얘네가 다시 촉촉해집니다. 근데 주의점은 직접 물을 분사하지 않고 공중 습도가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얘를 오래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너무 직사광선을 받으면 얘가 또 좋지 않고 그냥 해가 잘 드는 밝은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얘를 정말 오래오래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 습도 조절을 하는 능력도 있고 또 화장실에다 두시면 이끼 자체가 이게 스칸디아 모스가 이 모스라는 것이 모스가 영어로 이끼예요. 그래서 이 이끼이기 때문에 이 이끼가 저희에게 좀 좋지 않은 냄새 이런 것도 흡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 제거 그리고 수분 조절 이런 것도 해주고 이 스칸디아 모스를 벽면 가득 붙이면 소음을 또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서 흡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양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이용할 수 있는 스칸디아 모스입니다. 치유 농업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농업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저희에게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스칸디아 모스 이끼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 밝은 색감으로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